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학장판 16장 파동의 운동, 그리고 음파, 응? 이를 합쳐서 다뤄보겠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많아졌는데, 어, 글쎄요, 어쩔 줄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뭐 진행파, 뭐 파동의 속력, 파동의 에너지 전달,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파동의 속력 쪽에다가 반사와 투과도 같이 엮어봤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음파도 파동의 일종이죠. 그래서 뭐 음파만의 성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 이런 내용까지 다 망라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죠. 먼저 인트로덕션. 자, 파동이다. 파동은 굉장히 특수한 현상인데 왜 특수하냐면은 매질은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질이 이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진동을 해서 결국 제자리에 있는 거죠. 결국 제자리에 있고 에너지만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파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역학적 파동. 그러니까 역학적 파동은 그러니까 그냥은 전달이 안 되고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 가란 말이다 하고 매질을 그 매질 아니고 그 물질. 그러니까 파동의 그 전달을 매개하는 물질,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질을 잘게 쪼갠 거를 매질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이 매질 요소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단저하 운동 공부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파동이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매질 요소가 단저하 운동하고 그걸로 인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역학적 파동을 다룰 건데요. 그 외에도 뭐 다른 파동을 소개를 하자면 뭐 우선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죠. 진공에서도 전달되죠.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파동으로는 물질파. 그 물질파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대는 빛의 이중성, 그러니까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물질은 입자죠. 그런데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그거를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용된 대표적인 예가 전자현미경이죠. 자, 또 다른 또 파동으로는 중력파. 중력파도 어,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이거는 이제 중력장애 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력파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 발견이 돼서 노벨상까지 탔죠. 물론 뭐 예측은 이미 한참 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중력파는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검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근데 가장 최근에야 이제 중력파가 검, 검출이 되었죠. 자, 인트로덕션은 이만하고 아직도 인트로덕션인 것 같아요. 파동의 종류에는 자, 종파하고 행파가 있죠. 그래서 종파는 자, 이 매질이 있는데 매질을 잘게 쪼갰죠. 근데 얘는 파동이 전달되면은 얘는 제자리, 얘는
오른쪽, 얘는 제자리, 왼쪽, 제자리, 예, 반복, 오른쪽 제자리, 왼쪽 제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빽빽한, 밀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소한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매질 요소가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하죠. 이와 같이 그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 요소의 진동 방향이 평행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종파,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밀파라고도 부른다 이거예요. 자, 행파의 경우에는 행파가 전달이 되면은 여기는 제자리, 얘는 위로 올라갔고 얘는 제자리 다시 아래로 내려갔고 제자리 위로 이렇게 반복, 제자리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제, 그러니까 그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 요새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하죠. 그래서 이 행파고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행파. 그래서 종파, 행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모두 통과하고요. 행파는 고체 상태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음파 소리는 종파고요. 전자기파는 역학적 파동은 아니지만 얘는 행파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지진파 중에 P파,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러니까 먼저 도달하는 P파는 종파고요. 지진파 중에 S파, 나중에 도달하는 세컨더리 웨이브, 요거는 행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지구과학 같은 거 공부하면 지진파의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고 지진파의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모든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고요. 모든 행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지진파만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구 내부의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알았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 P파는 그 외핵을 통과하는데 S파는 통과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다라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파동, 종파하고 행파로 분류해 봤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진행파, 네, 행파로 생각을 해봐요. 행파가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일부, 펄스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 피크가 VT만큼 오른쪽으로 얼마 가겠죠? VT만큼 파동의 속력이 V 시간 그때 걸리는 시간 T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함수로 쓰면은 y는 fx로 쓸 수 있고 얘는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fx 오른쪽으로 평행했으니까 마이너스 vt. 만일에 이게 그림을 왼쪽으로 그러니까 파동이 왼쪽으로 가는 거라면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호가 어디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지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x 마이너스 플러스 vt.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면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플러스 보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뭐 사실은 이 파동이 진행하면서 파동의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파동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폭이 넓어지는 폭이 이렇게 넓어져요. 사실은 이런 걸 분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실제로는 이게 있어요. 뭐 아무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자, 이게 일반적인 진행파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반적인 진행파 y는 x-3t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라는 파동이 있다고 해요. 3.0t 제곱 더하기 1분의 2. 그러면 시간이 0초면 그럼 y는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 계산부터 다 하고 다음 시간이 1.0초면은 y는 x-3.0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될 테고 y가 시간이 2.0초면은 y가 x-6.0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먼저 이거는 원점에 피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의 피크가 있어요. 3.0.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0의 피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1초마다 3.0씩 단위는 센티미터 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이 3.0 cm per secon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 재밌는 사실도 아니지.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fx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면 플러스일 테고 그래서 t 앞에 v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t 앞에 3.0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0이 바로 파동의 속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t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속력이 되려면 x 앞에는 요 1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1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맞죠? x 앞에 지금 1 곱해져 있죠. 네. 자, 일반적인 진행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일반적인 진행파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로 다루는 파동은 사인형 진행파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인형 이게 시간 0초일 때 이제 찰칵하고 찍은 파동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시간이 고정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t만큼 경과하고 얘가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vt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거듭 말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거 어느 순간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찰칵하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럴 때 우선 이
y가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인 지점을 마루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인 지점을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 또는 뭐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또는 뭐 이런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죠. 그래서 다 같고 이거는 거리죠. 거리 여기 거리예요. x 거리. 그때 이거를 예,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람다로 많이 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고정됐을 때 얘기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파도가 일렁인다. 근데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데 만일 그 배가 해안가로 가까워진다든가 해안가로 멀어진다든가, 예, 그거는 100% 순수한 파동이 아니에요. 100% 순수한 파동이면은 해안가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럴 때 시간에 따라서 그 배가 위아래로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y좌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역시 이렇게 뭐 사인 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이제 마루 골이 있을 텐데 이때 그 뭐 예를 들어 마루에서 어 마루까지의 그리고 골에서 골 또는 뭐 요런 지점도 된단 말이에요. 요런 지점. 자, 이때까지의 뭐겠어요? 시간이죠. 시간. 자, 이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오, 주기네. 응?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또는 뭐 이런 이제 정확한 위상이라고 하죠. 같은 위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뭐 진폭은 다 아는 거고. 어. 자, 그래서 자, 시간이 0초일 때 파동을 어, 진폭 A 사인 AX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썼어요. 그런데 X 대신 사인 함수 X 대신에 0 대입하면 0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어, 반파장 2분의 람다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되죠. 2분의 람다면은 2점이 2점. 여기서 0일 때 0이 y가 0이고 2분의 람다일 때도 0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람다를 대입을 해요. 0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인 함수가 0이 되는 각은 제일 0 말고 0이 아닌 제일 각은 파이 레디언이죠. 그래서 a 2분의 람다는 파이. 그래서 a는 람다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값이 되죠. a가. 그래서 저 값을 대입을 했고 a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 대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VT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어, x-VT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이요. 결국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주기라는 시간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파동의 속력이 t분의 람다면 뭐 여기서 a 사인 2파이는 앞으로 빼고 람다분의 x 마이너스 람다분의 vt 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
V가 T분의 람다니까 V 나누기 람다는 T분의 1, 1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사인형 파동을 기술하는 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람다분의 2파이를, 그러니까 파장의 역수에다가 그 2파이 곱한 거, 이걸 파수라고 해요. 파수 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의 역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는 이거는 이미 알고 있죠. 각진동수라는 거. 각진동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로 바꿨으면은,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예. 자,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 그 오른쪽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0초일 때 원점을 지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인형 파동의 형태는 위상상수를 고려를 해줘가지고, 위상상수 고려해줘서 a sin kx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위상상수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아까는 그냥 제일 쉽게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간다 해서 t분의 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 곱하면 파수 k가 되고, 주기의 역수에다 2파이 곱하면 각진동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예, k분의 오메가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동수가 10Hz다. 그러니까 1초에 10번 진동한다. 그러면은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그러니까 주기하고 진동수가 역수라는 거,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어디서 공부했었지? 당장 앞에서 진동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람다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파동의 속력 공식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파동의 속력. 그래서 사이형 파동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100% 순수한 파동이라면 배가 해안가로 가까워지도 멀어지도 않는다.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한다 그랬죠. 지금 위치라고 했는데, 예, 정확하게는 X좌표를 말하죠. X좌표를 말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Y좌표는 변해요. Y좌표는. 그래서 그 Y좌표를 우리가 횡변이라고 합니다. 횡변이. Y좌표를. 자, 그래서 편의상 위상상수 파이는 0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t가 0일 때 원점을 지날 거라고 본 거예요. 편의상. 자, 그러면 이때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정확하게는 편미분이죠. 왜냐면 y가 변수가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위치 x도 변수니까. 그래서 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t에 대해서만 미분, 그러니까 편미분을 해줘요. 그러면은 y 방향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파동의 속력,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기분의 파장 또는 k분의 오메가 또는 이제 람다 f 이렇게 여러 개나 있다시피 해서 중요하다 했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x 방향의 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 구태여 말하자면. 자, 행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행속도는 이건 y 방향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y에 대해 미분하면은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깥으로 나가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렇죠? 자, 이걸 또 미분해요. 그럼 y 방향의 가속도까지 알 수 있어요. x 방향의 가속도는 0이에요. 파동이 일정한 속력을 움직인다면. 자, 그래서 이거 행속도를 시간에서 또 편미분한 거, 그걸 행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vy를 t에 대해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마이너스 세 번이나 돼서.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자, y의 최대값은 당근 진폭과 같고, 자, 행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a와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인이나 코사인 하면서 앞에 곱해져 있는 요 값의 절대값 취한 게 최대값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 파동의 최대 속도 오메가 a, 파동의 최대 가속도 오메가 제곱 a.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 요소가 단조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단조화 운동 다음에 파동을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다음은 개념 설명 이만하고 예제 좀 봅시다. 자, 플러스 x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진폭은 보다시피 15.0cm, 파장,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40.0cm, 진동수는 8.빵빵Hz, 그리고 이게 t는 0초일 때 찰칵하고 찍은, 그러니까 시간이 고정된 그래프인데, 그리고 x가 0일 때, 그러니까 요점을 말하죠, 요점. 예, 그때 수직위치가 15.0cm나요? 진폭과 같죠? 자, 그럴 때 질문 A,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 먼저 파수를 구하래요. 파수는 파장의 역수에다 2파이 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하래요.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를 구하면 되겠고, 각진동수는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그러니까 거꾸로 진동수에다 2파이 곱하면은 각진동수가 되겠죠. 네, 파동의 속력은 여러 가지 방법, 뭐 주기분의 파장, 뭐 K분의 오메가 또는 람다 F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숫자 대입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질문 B. 위상상수하고 파동함수를 구하래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y는 a sin kx 플러스 x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부어야 되죠. 마이너스 부어. 그리고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t는 0, x는 0일 때 y가 진폭과 같았죠. 이거를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러면 y는 a sin x가 0, t가 0, 그러면 파이만 남네요. 아이고, 앞에 a 어디 갔어? a sin 파이. 자, 그러면 sin 파이가 1이죠. 그럼 1이니까 파이는 2분의 파이 레디언. 자, 그럼 따라서 파이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이제 a sin 원래는 이제 질문을 A에서 구한 K의 숫자 대입하고 오메가의 숫자 대입하는 건데 그거는 생략했으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성질에 따라 얘는 코사인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러면 말 되죠? 그야말로 이거 코사인 함수잖아요.
t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y는 a 코사인 kx. 그쵸? 예, 그래서 예, 뭐 모순 없이 아주 제대로 지금 잘 파동함수가 잘 구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